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강정마을의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9,60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은 마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수연 기자입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극심한 찬반 갈등을 겪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정부가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 발전 계획을 39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2년 민군 복합항 지역 발전 계획이 처음 확정된 후 7년 만입니다. 사업비는 최초보다 1,100억 원 줄어든 9,625억 원. 이 가운데 60%인 5,7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보건지소 설립 등 1,000억 원 규모의 9개 사업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과 습지 생태공원 특화 사업, 해군 박물관 조성 등 25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4년 늘어난 2025년까지 추진됩니다.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사업은 전액 민자 유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선 마을 주민들의 마을 임원들의 특히 마을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범섬 해양공원 조성 사업과 해군의 퇴역함을 활용한 함상 홍보관 조성 등 10개 사업은 제외 또는 유보돼 6월까지 대체 사업을 검토합니다. 주민들이 의견이 들어간 그런 대체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주민들이 일자리와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체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강정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아울렛 조성 사업을 포함한 일부 이견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 어떤 의견이 모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청와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에 참석했다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를 반대하며 연행됐다 현재 형이 확정된 주민과 활동가는 19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국토부가 제안한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공개 방송 형식으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모레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성동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부실 의혹을 제기하는 제2공항 반대단체 관계자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안합니다.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 합시다. 좋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단체들이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자 국토부는 20일이 지나도록 아직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하지 않는 상황. 결국 반대단체들은 이 같은 조건을 철회하겠다며 대신 이달 안에 공개방송 형식으로 토론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묻자고 국토부에 다시 제안했습니다. 토론회는 최소 3회 이상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반대 대책위는 또 내일 열리는 주민 설명회가 일방적인 기본계획 용역 홍보에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자신들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회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최대한 빨리 확정되면 그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단체의 제안에 국토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민 설명회에 이어 공개 토론회가 개최돼 꽉 막힌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해결할 물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과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대정읍 신도 1위 후보지 위치가 바뀌면서 소음과 환경성 평가 결과가 달라졌고 성산 후보지의 군 공역 중첩 평가가 누락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끝나 후보지 선정은 취소돼야 한다며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라돈이 검출돼 제주도가 정밀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주민들의 검사 결과와는 달리 이번에는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면서 주민들이 엉터리 검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화장실과 현관에 사용된 화강석 자재에서 기준치보다 6배 높은 라돈이 검출됐다는 제주 시내 한 아파트.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5가구를 선정해 48시간을 정밀 측정한 결과 거실에서는 13에서 56 베크렐이, 화장실은 15에서 57 베크렐이 나왔습니다. 모두 허용 기준치 이내입니다. 주민들은 라돈이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이 있는데도 검사 장비를 바닥에서 1.5m 높은 곳에서 측정했다며 엉터리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측정 방법을 달리하거나 좀 더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주도는 검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나온 이상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에서 법에 정해진 기준 이하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데 있어서. 시공사 측은 자신들이 같은 자재를 쓴 부산 지역 아파트에서도 정밀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제주도로부터 검사 결과를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 라돈 검출 논란이 일자 보름 만에 시공사가 나서 자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조사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원안위에 이제 제보한다거나 아니면 신고를 해서 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공사의 모르쇠에 제주도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주민들만 불안에 떠는 상황. 제주도가 라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특별활동 강사 해고 문제에 대해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단체 협약이 확정되기 전에 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공문이 각 학교에 발송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특별활동 강사와 재계약했지만 해고 원칙을 번복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맺은 단체 협약에 따라 돌봄 전담사들의 근로시간을 1시간 더 인정하면서 특별활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지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새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제주 MBC에 출연한 김태석 의장.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제주지방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지사의 자격 문제까지 거론하며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퇴진운동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쳇말로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사든 의원이든 의장이든 자질과 자격의 문제가 대두되면 언제든지 주민 소환을 당할 수 있다. 드림타워에 초대형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말장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말장난은 안 하는 게 좋다. 지사가 카지노 9,120평방미터에서 그 사업 변경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카지노 영업 허가를 안 해준다. 말장난이잖아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소한도로 행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니냐. 김태석 의장은 내년 총선이나 행정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정치인은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은 가야 한다며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1년 전보다 9.7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지난해의 16.45%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인근의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에 65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면서 건강과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치유농장. 유럽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시작해 복지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경상북도에도 숲과 원예, 승마 등을 테마로 하는 치유농장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소도시 베넨달에 위치한 농장 에이크후버. 축사를 청소하고 말에게 먹이를 주는 등 여느 농장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신체와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들을 위한 케어팜, 치유농장입니다. 100여 명의 게스트들이 일주일에 2-3번 이 농장에 들려 자연 속에서 정원을 가꾸고 미술과 음악, 운동 등 치유 프로그램을 받는데 체험비는 지방정부가 이 농장에 지불합니다. We leven in een heel klein wereldje. En hier kom ik met lotgenoten, soortgenoten, mensen met dezelfde ziektebeelden. Je bent met dezelfde mensen streek, dus je hoeft niet bang te zijn voor iets wat gezegd wordt. 치료 자체보다 일상을 누리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게 치유농장의 목적인데 경북도 치유농장 육성에 나섰습니다. 화훼와 숲, 계절밥상과 승마 등 2017년부터 테마별로 경북의 12개소를 선정해 조성비와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까지 9개소가 문을 엽니다. 안동에서는 화훼와 접목한 치유농장이 오는 봄 운영을 시작합니다. 5, 60대 몸이 아프거나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오셔서 꽃을 보고 꽃길을 걷고 꽃을 꺾어보고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그 환자 중심보다는 일반 도시민들이 이곳 농촌에 와서 힘을 얻고 가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 힐링형 농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매년 새 농장씩 선정해 경북형 치유농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상층을 지나는 미세먼지가 낙하하면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공기는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기온 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8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아침 기온은 4에서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하늘 표정도 흐리고요. 한낮에는 10도를 오르내리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 시각 동부 지역은 5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8도로 전망됩니다. 산간 지역은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결빙 구간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의 아침 기온 3에서 7도로 전날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고요. 한낮에는 8도 전에 머물면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내외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쪽 먼바다는 낮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은 구름이 많이 지내고 있고 그 밖의 공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원 명부를 유출한 문대림 지사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A씨와 도의원 경선 운동에 활용하려고 당원 명부를 받은 전직 도의원 B씨 등 2명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40여 명이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며 고발장을 접수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당원 명부 최초 유포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무원이 채용됩니다. 제주도는 일반직 공무원 480명과 소방직 180명, 자치경찰 9명 등 제주 공무원 채용 역사상 최대 규모인 699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채용도 법정 기준보다 많은 25명이 채용되며 저소득층 대상으로 9명,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대상 9명 등도 선발합니다. 제주 넙치 양식에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자동으로 양식 장비를 제어하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 스마트 수산양식 연구센터 공모에 전남대 등과 함께 제안한 기술개발 연구가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7년 동안 국비 69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양식장 수질을 인공지능 컴퓨터가 실시간 관찰해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장비를 작동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이 오는 4월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한 달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지원 대상자도 내후년까지 70%로 확대합니다. 도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5만 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90%가 전액 수급자며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한 달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관위 등을 통해 5건의 불법 선거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선관위,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 선거 개입 사범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